네, 안녕하세요. 유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새벽인데, 지금, 화요일 새벽인데, 지금 나스닥이 또 한 1.8% 정도 또 빠지고 있어요. 지금, 화요일 새벽 한 4시 정도 됐는데, 나스닥 지수가 지금 한 조금, 오늘 1.8% 정도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반도체하고 테슬라가 확실히 좀 실적이, 전기차가 좀 안 팔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뉴스 보니까 테슬라가 뭐 전 직원의 10% 해고한다고 막 그 뉴스가 속보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좀 잘 안 팔리긴 안 팔리나 봐요. 그래서 테슬라는 약간 고평가 종목이고,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해서. 그리고 그 대신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테슬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고하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좀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 좀 많이 해볼게요. 어쨌든 지수는 좀 낙폭 과대인 상태고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지금 한번 오늘 얘기를 뭐 할 거냐면, 오늘 어차피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섹터, 반도체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 자동차 타이어주 얘기할 거고요. 구리 관련주, 금은동 유가가 다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에브리띵은 랠리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거의 이런 적이 없는데, 금 가격, 은 가격, 동 가격, 지금 유가까지 다 오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나라가 당연히 힘들죠. 원자재가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이 확실히 지금 시장이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한국 증시가 지금 올라가려고 해도 뭐 호재가 별로 없어요. 지금 4월달은 특히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미국 증시도 지금 좀 빠지고, 그래서 어쨌든 좀 반등은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자료를 올려서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담았으니까 오늘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일단은 코스닥, 이제 지금이 힘든 시장은 맞아요. 모두 다 힘들어. 지금 외국인들 1분기에 한국 주식시장을 16조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16조를 샀는데 보세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을 16조를 샀어요. 1분기에만. 근데 반도체를 많이 샀죠. 근데 여기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외국인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도 힘들고 개인들도 힘들고 다 마찬가지야.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1년 내내 나쁜 것도 없고 1년 내내 좋지만도 않죠.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부침이 있는 거야. 부침이.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게 종합주가에서 박살나고 다 사람들 다 죽을 것처럼 난리쳤지만 결국에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4월, 5월 초까지는 조금 이렇게 시들시들 할 텐데, 어차피 또 좋은 날은 또 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잘 견디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그러니까 지수를 이기는 종목들은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견고한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고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신기술을 갖고 있거나 뭔가 혁신적인 뭐 기술력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더 선방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코스피도 삼성전자가 이런 거 움직이면은 또 2,900은 갈 수 있다 그랬죠. 삼성전자 좀 움직이면서 2,850 갈 수 있습니다. 2,900까지도 보는 증거사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2,600 막 70에서는 여기서 막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80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2,670 밀렸는데, 글쎄 지금 내려와도 지금 2,600 한 40 정도 여기 방어선이 있죠. 여기 거래선은 특히 여기 61선이 견고하게, 여기 61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요게 2,640이거든요. 여기가 한번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이제 RSI 지표도 지금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여기다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 어저께 그 월요일 날 선물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9천억 이상, 9,500억 정도 매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매도 규모를 줄이고 4,800억 매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어저께 선물 매도한 거는 외국인들이 약간 오늘 미국 증시를 조금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미리 매도를 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물 매도 친 거를 오늘 화요일 날, 오늘 특히 화요일 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빠졌을 때 한국 증시도 개파락 시작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좀 매수해 주면은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중요해. 단기적으로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더 많이 빠졌죠. 코스닥은 920까지 갔다가 지금 852포인트인데, 여기서 검은색 라인을 그어놨잖아요. 이 검은색 라인. 이게 8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이렇게 지금 되면은 아침에 좀 코스닥도 충격이 있겠죠. 지금. 그래서 글쎄, 840 정도는 조금 요 라인, 여기가 딱 중간이거든, 중간. 그러니까 고점과 요 저점의 중간 정도 라인. 여기가 이 검은색 라인, 여기가 중간 정도거든요. 이게 한 840은 그래도 좀 지켜줘야지 될 텐데, 여기까지 840 정도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주면 더 땡큐인데, 한번 840, 845 정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화요일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고 뭐건 간에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면 RSI 지표라고 있잖아요. 여기 좀 많이 맞는 편이거든요. 여기 상대 강도 지수라고 여기 많이 맞는 편이에요. 보조 지표 중에서. 보세요. 옛날에도 코스닥 지수 옛날에도 보세요. 요 RSI 지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있잖아요. RSI 거 20 이하. 요럴 때는 막 세상 막 다 꺼질 것처럼 그렇게 악재가 많이 나와도 결국에는 다시 쭉 올라가죠. 그죠? 이 RSI 지표가 이렇게 바닥일 때. 근데 보세요. 지금도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면 여기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도 지금 파란색 라인이 보이죠? 뭔가 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고 나발이고, 기술적으로만 보면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죠? 파란색 RSI 지표가 요 파란색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요렇게 빨간색으로 바뀔 때는 약간 고점 신호인 거고, 요렇게 단기적으로는 그죠? 요 빨간색으로 지금 보일 때는 단기적으로 고점 신호인 거고, 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저점 신호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니까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희망회를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내일, 오늘이구나. 화요일이니까 외국인 선물이 중요하다. 외국인 선물을 아마 매수해주면 아마 반등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얘기를 해보면, 오늘 얘기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자, 일단은 그 중동 지정학 리스크는, 일단은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뉴스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했죠? 그죠?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죠? 그 다음에 이란이 맞대응했죠? 근데 이스라엘 미사일 같은 거 99% 격추했다. 그죠? 99% 격추해가지고 인명피해, 다행인 거는 인명피해가 별로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대요. 피해 없이 잘 막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저는 이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스라엘도 한번 이란한테 쳤고, 이란도 보복 공격했고, 그래서 인명피해가 이번에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서로 이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장 마감 후에 또 저녁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 새끼들이 문제야. 이스라엘 이 새끼들이. 이스라엘이 또 우리도 좀 다시 뭐 미사일 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또 했어요. 이란한테 우리도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전략적으로 조금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스라엘이 얘기했나 봐요. 장 마감 후에 어저께 오늘 새벽에. 그래서 미국 주식이 좀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테슬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더 보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전면전은 없을 것 같고,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한테, 우리 이란 보복 공격,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할 거다, 이렇게 철회를 했다고 어저께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란 이스라엘 그거만 마무리되면, 어쨌든 증시는 급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니, 웃긴 거는, 이스라엘 증시가 안 빠졌어요. 이스라엘 증시는 오히려 주말에 0.2%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지금. 이스라엘 놈들이 전쟁해놓고, 미국하고 한국 뭐 이런 글로벌 증시만 좀 빠지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0.2%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면전 갈 것 같았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증시가 이렇게 폭락이 나오지, 이렇게 반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유가가 지금 85불 정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이란이 막 난리치고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으면 유가가 지금 85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유가가 100불 넘어간다고요. 만약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유가는 벌써 100불을 넘어가 있었을 거예요. 위험을 느끼고. 근데 아직까지 유가는 별로 미동이 없잖아. 85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가 측면에서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좀 중동 전쟁만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만 마무리되면 증시는 좀 급반등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보고, 그리고 실적주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전쟁을 우리가 예측보다는 대형 영역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 전쟁을 뭐 예측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하고 그놈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미국의 과거 중동 전쟁, 통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인간은 미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고 역사에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 4차례 중동전쟁 당시 S&P 500, 미국 500 등락률을 보면 중동전쟁 이후에, 중동전쟁 일주일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빠졌지만 중동전쟁 1개월 후에는 이렇게 좀 오른정이 많았다 이거예요. 이게 중동전쟁 1개월, 이 빨간색 보면은 중동전쟁 끝나고 나서는, 근데 지금 중동전쟁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 지금. 중동전쟁 후에는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게 길게 가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2차 중동전쟁 때는 좀 길게 갔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악재는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란하고 이렇게 싸우면은 유가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가가 오르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려다가, 미국 금리 인하를 하려고 그랬는데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거, 그게 좀 주식시장에선 또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3번이라는 인하를 하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갑자기 뭐 2번을 하겠다고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빠지느니, 뭐 미국이 막상 금리를 인하하면은 주식시장에는 악재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주식시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높아봤자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금리가 높을수록, 유가가 높을수록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져야지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야지 한국도 금리를, 한국은행이 낮출 수가 있잖아요. 한국은행은 절대로 먼저 내리지 않아. 미국이 먼저 내려야지 한국은행은 따라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그게 좀 악재죠 또.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되면 정유 주식들, 뭐 SOL이나 뭐 이렇게 정유 주식들은 당연히 호재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유가가 오르면 옛날에는 대체 에너지 있잖아요. 이게 공식이었거든, 공식. 유가가 오르면 원자력이나 풍력, 태양광 요쪽이, 전기차 요쪽이 올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는 유가가 오르면 이렇게 대체 에너지, 원자력이나 풍력, 태양광, 전기차 관련주가 올랐는데, 지금 전기차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이쪽에 꼼짝을 안 해. 오히려 빠져. 테슬라 지금도 4%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고한다고 하네, 지금. 그리고 보세요.
이쪽이 왜 안 움직이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메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 원자력도 지금 여당이, 우리나라 엊그저께 그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당은 원자력을 밀었고, 민주당은 풍력 태양광을 밀잖아요. 원자력이 지금 계속 지금, 수출 이슈 있어도, 원자력 관련 주식 지금 폭삭 내려앉았죠? 풍력 태양광이 가야 되는데 지금 가겠냐고. 하나솔루션 못 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래, 지금. 원래 옛날에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지금이. 전기차도 지금 죽쓰고 있고. 자, 그래서 근데 이쪽은 다르죠. 물가가 오르고, 그럼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기업들은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들은 비용을 축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나 로봇 AI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로봇 AI는 좀 성장 섹터라고 봐도 되고, 그죠?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다음 주가 좀 중요한 실적 발표가 많네요. 요거 좀 크게 봐도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이게 23일날 테슬라가 실적 발표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알파벳 있고 24일날 메타가 있고 25일날 아마존이 있고요. 그 25일날 이때 아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그죠? 25일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잘 나올 것 같죠? 삼성전자 잘 나왔고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아마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이때 다음 주가 좀 실적 발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계속 지금 테슬라가 23일 다음 주 화요일 테슬라 실적 발표인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 생산 중단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악재가 오늘 지금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 생산 중단 이런 악재가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 그거 소프트웨어도 반값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테슬라가 계속 가격 인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팔리니까. 그 삼성전자는 지금 보조금을 받았죠. 8조 보조금 받았죠. 그리고 이번 주 일정입니다. 이번 주 일정. 자, 이번 주 일정 좀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어저께 월요일날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밸류 프로그램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어저께 은행이나 이렇게 좀 지주사들 좀 올랐죠. 밸류업 관련해서 야 이복형 금융원장이 그런 거예요. 야 밸류업이 네 여당이 지고 야당이 이겼다고 밸류업을 안 하는 거 아니다.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밸류업 프로그램이 갈 길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당연한 얘기죠. 야당이라고 뭐 밸류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얼만데 지금. 그리고 미국의 금융 주식들 이거 실적 잘 나올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이제 화요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스턴이 이렇게 실적 나오고 그리고 수요일 날도 중요하네. 이거 수요일 날 미국의 요 반도체 회사 있죠. ASML. 요거 때문에 요게 EUV 관련주잖아요. EUV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볼 때는 그래서 EUV 관련주 중에서 FST가 오른 것 같아요. 요게 실적이 아마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요거 EUV 관련 노광 장비 만드는 회사잖아요. 요 FST가 EUV 관련 펠리클 만드는 회사인데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 같고 먼저 오른 것 같아요. 그죠? 하루 미리 오른 것 같아요. 그 TSMC 실적 잘 나올 것 같고 TSMC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미국의 투자 계획도 지금 늘리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투자 공장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보조금 이번에 받았죠.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이거 거래소로 이전한다는 거 아시죠? 파라다이스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들이 엄청 와요. 그래서 지금 카지노들이 지금 잘 되나봐요. 의외로 잘 되나봐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파라다이스나 이쪽으로 많이 오나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거래소에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맨날 보여드리는 표인데 어차피 AI는 지금 AI가 화두니까 근데 AI 소프트웨어는 문제는 뭐냐면 이쪽이 실적이 안 나와요. 근데 반도체는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먼저고 이쪽은 좀 후발로 봐야 돼.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요런 SP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관련이 있는 대장주라서 최근에 좀 급등했던 거죠. 요건 테마 쪽으로, 실적보다 테마로 움직인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요게 대장주는 맞죠. SP소프트. 그래서 오른 것 같고, 여기서 그때도 제가 이거 그때 표 보여드리면서 포시에스 같은 거, 업무용 AI 소프트웨어가 뭐 도전비전, 한국컴퓨터 이런 게 있는데, 포시에스 같은 것도 실적이 올해 상당히 작년 대비 한 100%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수급은 없지만 그쪽이 좀 싸 보인다. 아직 포시에스도 오르지 않았는데, 클라우드 AI 관련주 포시에스 저는 좋게 보여요. 주가가 뭐 안 올랐지만, 제가 얘기하고도 뭐 안 올랐지만 좋게 보는 건 변화 없습니다. 좋게 보는 건 변화 없어요. 이쪽이 실적이 지금 이쪽에 거래량이 없죠. 이런 예전에 이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죠? 거래량이 없지, 거래량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요런 게 그때 기간이 들어오면서 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싸다고 봐. 아직까지. 지금 시가총액이 758억인데, 시가총액이 많이 빠져서 또 758억인데, 1년에 원래 50억을 벌다가 요번에 100억을 벌거든요. 근데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AI 접목된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100억에 758억이면 7%가 또 7.5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AI 관련 클라우드 관련주가 7.5배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좋게 봅니다. 주가가 뭐 안 올랐다고 뭐 안 좋게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적이 믿을 건 실적밖에 없어. 결국에는 실적 시즌에는 믿을 건 실적밖에 없어. 그리고 요거는 워낙 자료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요쪽 그래서 포시즌을 좋게 본다는 얘기고, 클라우드 뭐. 그러니까 원래는 움직일 때, 원래 옛날에 진짜 AI가 뜨거울 때는 뭐 셀바스 AI 급등하고 브릿지텍 급등하고 뭐 이스트 소프트 급등하고 막, 옛날에 AI 뜨거울 때는 막 그때 같이 급등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또 AI 쪽은, 소프트웨어 쪽은 좀 시들해. 그죠? 반도체가 좀 강하고, SP 소프트 정도만 요즘에 강한 것 같고, SP 소프트랑 도전 비전 정도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뉴스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자료를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좀 시간 되는 대로 좀 꾸준히 보세요. 다 지금 어차피 반복되는 예전의 내용도 있는데, 이게 새로운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또 나오는 미국이 이동통신사한테 미국산 서버용 반도체 이거 앞으로 2027년까지 사용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어저께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플러스 글로벌, 피델릭스, 러셀, 그러니까 중고 반도체 장비 파는 회사들이 러셀, 서플러스 글로벌, 중고 반도체 장비를 파는 회사들이 러셀, 그죠? 그런 기업들은 여기 중국의 납품 기대감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구리 관련 이 내용을 또 얘기하겠지만, 중국이 수요 증가되고, 이게 지금 미국이 러시아산 구리, 미국하고 유럽이 러시아산 구리 알루미늄 이걸 수입을 금지하겠다 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그랬잖아요. 지금 올해 50만 톤 구리 공급이 차질돼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그럼 이따 구리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구리 가격은 이게 오르는 게 구조적으로 올라요. 그래서 풍산이나 이구산업, 풍산, LS 같은 게는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면 LS 같은 건 더 오를 것 같아. 풍산도 그렇고. 왜냐면 풍산은 방위사업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거 구리 관련 내용을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걸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 구리가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이게 구리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금 가격 오르고 은 가격 오르고 돈 가격 오르고, 그죠? 구리 가격도 오르고 유가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증시에는 문제인데, 근데 그러면 구리 관련주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맞는 얘기죠. 구리 가격이 지금도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면 구리 관련주로 사면 되잖아. 그죠? 구리 관련 ETF를 사든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풍산이나 LS 같은 게 좋아 보이고,
구리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 요게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를 올해만 짓고 내년에 안 짓냔 말이에요. 내년에 안 지어? AI 데이터 센터를? AI 혁명인데? 각국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각국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게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늘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리 수요가 안 늘겠냐고. 늘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기차 한 대당 이거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구리가 엄청 많이, 몇 톤이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구리가 엄청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전선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신지에서 풍력과 태양광 쪽으로 지금 우리 각국 기업들이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풍력 태양광에도 구리가 엄청 더 들어가요. 풍력 타워 이런 데도. 그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도 들어가고.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요 두 가지야. 요 두 가지. 요거 때문에. 전기차도 있고요. 전기차도 어쨌든 성장하는 섹터니까.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구리는 수요는 늘어나죠. 동박.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에브리띵 랠리라고. 이게 금은동 유가가 다 오르고 이런 때가 별 몇 군데 없었는데 하필 또 코로나 때 이렇게 다 올랐죠. 그리고 2024년 현재 금은동 구리 가격 다 올라요 지금. 여기에 그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 이게 문제라고.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깝깝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구리 관련주를 사놓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구리 관련주가 오르는 거잖아요. 구리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구리 관련주를 좀 사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금 관련주, 근데 나는 금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 그냥 골드바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금 가격, 금은 왜 오르냐면 중국하고 러시아 놈들이 금을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는 건데, 인플레이션,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면 금 가격이 같이 오르는 현상이 좀 있죠. 그래서, 나도 돈 있으면 나도 골드바 사고 싶더라고. 골드바 같은 거 사서 쟁여놓으면, 나중에 몇 년 있다 꺼내놓으면 또 금 가격은 항상 오르는 것 같아. 지나고 나면, 이게 10년 전에 돌반지가 얼마였습니까? 이거 10년, 금 한 돈이 얼마였어, 옛날에. 진짜 쌌잖아요. 10년 전에 얼마였어? 한 20몇만 원 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한 40만 원 하잖아, 지금.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야? 한 40만 원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금 골드바 같은 거 있잖아요. 금 골드바 같은 거는,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아. 어차피 묻어두면. 그리고 구리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리를 사서 뭐 골드바처럼 해놓을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관련주를 사면 되는 거죠. 아까 LS나 풍산. 그리고 유가 같은 것도 좀 문제인데,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여기 지금 중국에서 금을 주거라고 이 새끼 때문에 그래. 중국 놈들이 금을 요 골드바 있죠. 요거를 좀 모으고 있어 지금.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내년 상반기까지 구리 가격이 더 오른대요. 지금 구리 가격이 톤당 9,300불 정도 하거든요, 톤당.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내년까지 구리값이 톤당 12,000달러까지 오른대요. 오를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나는 그럴 것 같아, 진짜. 이게 보니까 전기차도 전기차인데 이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게 지금 구리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그래서 구리 관련주를 보면 어쨌든 최근에 강원전선 많이 올랐지만 풍산이나 뭐 LS 고려아연은 좀 무거워서 빼고 LS가 저는 좋아 보여요. 근데 LS를 왜 보냐? LS의 자회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LS 일렉트릭, LS 전선, 그리고 LS 니코동재련. 옛날에 이름은 LS 니코동재련,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변압기 하는 데죠. 근데 실적 좋죠. LS 전선 지금 수출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LS 니코동재련. LS 니코동재련은 뭐냐면 동의 원석을 갖고 와서 재련해가지고 전기동을 만드는 회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기동을 만들어서 전기동도 잘 팔리지만 전기동 만들고 나머지 부산물 찌꺼기로 금과 은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려아연 같은 거야. 고려아연도 재련한 다음에 부산물로 금과 은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과 은이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금은동 구리가 다 오르고 있어. 그래서 고려아연이나 LS 같은 기업들은 무조건 수혜입니다. 무조건 수혜야. 풍산은 구리, 동 이쪽을 위주로 하지만 LS 니코동제련이 있지만 LS 니코동제련이 또 금과 은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금은동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이쪽을 수혜야. LS는 배당도 주고. 그리고 LS가 자사주가 15%가 있어요. 자사주를 매수를 이렇게 많은 기업도 또 오랜만에 보네. 자사주가 15%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소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괜찮겠죠. 요 LS 같은 거. 그래서 LS가 주가가 오르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최근에 기관놈들이 좀 차다가 어제는 하루 팔았죠. 어제는 좀 하루 너무 오르니까 어제는 기관놈들이 팔았는데 최근에 기관이 많이 샀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자사주가 한 15% 여기 써있네. LS 자사주가 15%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 이 자사주를 절반만 소각해도 이게 얼마나 좋겠어, 주주들한테. 근데 소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주식. 자, 꼬리에 꼬꼬주잖아, 꼬꼬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주식. 자, LS의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건 내가 어저께 환경에서 LS 얘기했는데 영업이익이 2013년에 이게 뭐야? 900억이지? 900억? 900억. 이게 단위가 뭐야, 이거. 단위가 10억이잖아. 9천억이잖아, 9천억. 단위가 9천억. 근데 영업이익은 비슷해요. 근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지주사니까 요게 순이익이 중요하거든요. 지주사는 순이익이 중요하니까. 4,360억에서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늘어나죠. LS가 실적이 1,000억 정도 늘어나죠. 그죠? 그리고 PER은 최근에 올라서 7.5배입니다. PBR은 0.6, 그죠? 그래서 PBR, 구리 가격이 어차피 오를 거면은 이런 거 사서 묻어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LS는 그리고 나중에 LS의 자회사가 2차전지 전구체 사업대요. 새만금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 2차전지 전구체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LS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구리 관련 주고 그리고 2차전지 전구체 관련 사업을 이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빠질 때 사면은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AI, 지금 이게 반도체가 올라가는 다 AI 때문에 그런 거다. AI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지금 물밑에서 대기업들. 네이버는 요거 Q 출시했죠. 요거 대화형 뭐 검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화형 검색? 요거도 안 써봤는데 한번 써봐야겠네, 이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출시하고, 그리고 요거 데이터 센터 늘리고 있다 그랬죠. 근데 반도체가 왜 오르냐면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센터 투자,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니까. 아마존이 15년간 200조 투자한다고 그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8년까지 135조 투자한다고 그러고요. 메타가 GPU 35만, 이러니까 안 오르겠냐고, 반도체가. 혁명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59조 투자한다고 그러죠. TSMC가 88조 투자한다고 그러죠. 이러니까 AI 혁명 때문에 지금 난리 났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무조건, 포트에 반도체 관련주 한두 개, 두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열이 많이 나잖아. 데이터 센터 돌리면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열을 식혀야 되니까 발열 관리를 해야 된다. 냉각 솔루션이 필요한다. 그래서 GST, 액침 냉각, 그런 걸로 관심주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죠? GST도 올라갔다 좀 빠졌지만, GST 같은 것도 이것도 액침 냉각 관련 대장주기 때문에 항상 관심주로 해놔야 된다. 이런 애들도 최근에 기관들이 좀 팔았네요. 관심주로는 해야 된다는 얘기에, 최근에 이렇게 엔비디아 때문에 올랐다가 좀 최근에 빠졌지만, 이런 애들도 아마 액침 냉각이 내년 내후년에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올해 본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관들이 최근에 팔고 있죠. 그래서 빠졌는데, 이런 애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GST 같은 거는 관심주에 무조건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액침 냉각 대장주로. 안 사더라도 관심주에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어쨌든 구리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그리고 바쁘다 바빠. 자 33분 열심히 달려볼게요. 자료를 너무 여기까지 했죠. GST 같은 거는 좀 어차피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성능을 올리려면은 그리고 후공정이 이게 그래서 후공정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AI 반도체는 이 후공정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막 2.5D 패키징, 3D 패키징 막 나오잖아요. 패키징이 복잡해지거든. 왜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게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는 맞춤형 반도체로 가면은 이게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 패키징도 다 다양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게 모든 AI 때문에 이게 발생됐다 그랬죠. AI 때문에 이 전력도 보는 거고 변압기도 보는 거고 AI 때문에 전선도 오르는 거고 변압기도 오르는 거고 AI 때문에 반도체도 오르는 거고 AI 때문에 유리기판도 오르는 거고 AI 때문에 이렇게 전공정 장비 주식들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하면 전공정 장비 부품 소재 이렇게 동진세미캠 솔브레 이렇게 소재 업체들은 공장을 완공하고 다 공장이 잘 돌아가면은 소재 업체들은 돈을 잘 벌겠죠. 근데 원래는 이거 내가 나왔던 얘기죠.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거 모든 미국의 애플, 아마존, 델 다 이 데이터 센터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 이게 안 팔리겠냐고. 잘 팔리지. 잘 팔 수밖에 없지. 그죠? 그리고 어쨌든 그죠? 근데 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를 늘리면 엔비디아가 투자를 늘리면 삼성전자 투자를 늘리면 어쨌든 장비가 먼저 깔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장비가. 그죠? 장비가 먼저 깔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장비, 전공정 장비 주식들은 다수예요. 여기 있는 건 다수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KC텍, PSK를 좀 좋게 말씀드리는 거. KC텍은 좋게 얘기했죠. CMP 공정 장비 거의 우리나라에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후공정 장비는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이제 필옵틱스하고 PSK 홀딩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정도 좋게 보는데 한미반도체는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요 반도체를 어쨌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트에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반도체가 왜 있어야 되냐? 반도체가 1분기 실적이 지금 실적 시즌 돌입했잖아요. 1분기. 근데 반도체가 컨센 상향, 그러니까 영업이익 컨센이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 SK하이닉스, 솔브레인, 하나머티리얼스 이런 주식들을 증권사에서 좀 좋게 보고 있고, 그죠? 좀 확대해 볼게요. 어쨌든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요거. 어쨌든 영업이익이 1분기 잘 나올 주식들은 반도체 그리고 증권.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으니까 증권 주식들도 좀 1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요즘같이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자동차 주식들이 무조건 수혜예요. 현대기아차.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무조건 항공주는 악재지만 자동차 주식들 수출이 좀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호재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같은 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슨타이어 실적이 올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이슈도 있고 해서. 근데 좀 안 좋은 쪽은 이제 화학, 철강, 유통 이런 쪽은 좀 컨센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화학, 철강, 유통 쪽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통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업종별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업종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쪽이야. 자동차 이쪽입니다. 이쪽. 아까 이거 파라다이스 같은 거는 이쪽 중국 놈들이 와서 지금 조금 살아나는 거고. 어쨌든 수출이 잘 되는 자동차 반도체를 포트에서 자동차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래서 무조건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더라도 빠질 때 반도체 관련주나 이런 걸 놔야 된다. 지수가 빠질 때 반도체 관련주부터 먼저 담아야 된다. 그래야지 지수가 오를 때 더 빨리 오르고, 지수가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르는 게 반도체 섹터의 실적 기대감에 있는 몇몇 종목들이라는 거죠. TSMC나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죠. ASM. 그러니까 다음 주에 TSMC, ASM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다 전년 대비 성장해요. 그러면 이거 실적 잘 나오면 당연히 반도체,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4월달은 어쨌든 4월달은 이게 장이 찌글찌글하고 지수가 빠지지만 전기차 관련주 계속 빠지고 전기차 이런 주식들 빠지고 좀 전기차 수요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4월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작다고요. 반도체 섹터 하든가, 유가가 오르고 있죠. 유가 관련주 하든가,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죠.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구리 관련주 아까 그런 거 풍산 LS 하든가,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짧아져.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확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 하든가, 반도체 관련주 하든가, 유가 관련주 하든가, 구리 관련주 하든가, 그죠? 근데 여기에 전기차 관련주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제가 전기차 쪽에서 좋게 말하신 건 동국산업 정도. 동국산업은 어차피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니까 어차피 6월부터 8월 사이에 동국산업 공장이 완공되면 이제 대기업에 납품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쪽은 그나마, 원통형 배터리는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원통형 배터리, 전기차가 줄어도 원통형 배터리는 지금 캐파가 늘고 있어,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원통형 배터리는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다 나쁜 건 아니고, 전기차에서 원통형 배터리는 좀 좋게 보고, 정고체 배터리는 내년, 그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저 PBR 관련주는 뭡니까? 이런 건 안전빵이잖아, 안전빵. 현대기아차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은행주, 하나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은행주, 일부 배당 많이 주는 보험주. 그런 거 지금 봄에 사놨다가 겨울에 팔아도 이거는 이득입니다. 저 PBR. 보험 주식들은 뭐 크게 시장에서 부각받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여름 지나면 오르니까 배당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뭐냐면 선택의 폭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가는 종목이 많이 없어, 그죠? 가는 종목이 많이 없어요. 그게 문제야.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반도체도 좀 세분화해가지고 전공종, 후공종, 유리기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분화해가지고. 그래서 요걸 그래서 전공종, 왜 전공종을 왜 봐야 되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투자를 확대하면 공장을 지으면 땅을 산 다음에 라인을 까면은 장비부터 깔고 그 다음에 장비부터 깐 다음에 소재 부품이 들어가니까, 그죠? 실적은 당연히 전공정 장비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진 건 소재 부품 주식들이 소재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주가도 전공정 장비 주식들이 먼저 올라가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나 이렇게 케이스텍 같은 걸 그런 게 올라갔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주식들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텍을 그래서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건 CMP 공정제 요거 HBM을 하려면 HBM을 이렇게 8단, 12단, 16단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이걸 쌓으려면 요거를 웨이퍼를 깎아서 이렇게 얇게 깎아서 이렇게 쌓아서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MP 공정 장비가 무조건 이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죠? 그 CMP 슬러리, 요것도 CMP 슬러리는 소재거든요. 소재도 무조건 많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 CMP 슬러리 소지를 하는 게 솔브레인, 케이스텍, 동진세미캠. 그죠? 그러니까 반복이야. 케이스텍 맨날 나오죠? 동진세미캠 맨날 나오죠? 그죠? 여기도 있잖아. 노광장비, 포토레시스트, 동진세미캠. 요거 동진세미캠은 포토레시스트가 핵심이잖아요. 요거 동진세미캠 맨날 나오죠? 그러니까 다 끼어. 여기도 시가격 동진세미캠 또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된 회사도 있잖아요. 중복된 회사들. 그래서 근데 어저께 월요일 날은 이 FST가 올라갔던 거예요. 어저께는. 왜? EUV 관련주니까. 다음 주에 그 ASML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쪽을 내가 볼 때 세력들이 이쪽을 선점을 한 것 같아. 그리고 EUV용 펠리클이 아직 FST가 못 만들고 있는데
만들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테스가 좀 올랐고, 그죠? 근데 K스택 같은 것도 좋고, 좋습니까? YC캠은 요 유리기판 관련주로 좀 엮여 있죠, 그죠? 보이시나요? YC캠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좀 엮여 있어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죠, 그죠? 요거 좀 보면서 할까요? 한번 차트 한번 쭉 볼게요. 동진세미캠, YC캠, 그죠? YC캠, 필옵틱스, 또 뭐죠? K스택, 그죠? 차트가 그나마 지수, 그죠? 지수가 보세요. 코스닥 지수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견고하죠, 그죠? 견고하죠. K스택, 필옵틱스 유리기판이고, 최근에 고점 대비 좀 밀렸지만 필옵틱스 코멘트 드리면, 필옵틱스는 좀 투자 경고 정보 풀렸네? 그러네. 원래 어저께까지 이게 투자 경고 딱지가 있었는데 지금 새벽이잖아요. 지금 투자 경고 딱지가 사라졌네. 이러면은 필옵틱스가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필옵틱스가 유리기판 관련 장비주인데 코멘트 드리는 거예요. 그 AS 23일날 다음 주에 기업 설명회가 있거든요. IR. 그때 유리기판 내용이 나오는지 호재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고 이렇게 좀 혹시나 보여 하신 분들은 23일 다음 주 기업 설명회가 있는데 요때 유리기판 내용이 나오면서 호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글쎄 이런 주식들은 언제든지 또 3만원까지는 또 갈 수가 있죠.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빠진 거예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온 거고, 이런 주식들은 핵심 장비 주식들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3만원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갈 때는 좀 때렸다가 또 다시 밀리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도 아직까지 시간이 좀, 유리기판은 1년 남았으니까, 그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삼성전자 걱정이고,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현대기아차 걱정이다. 현대기아차 사서 묻어놓으면은 어차피 뭐 그냥 잊고 지내면 나중에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현대기아차는 돈 잘 벌기 때문에 부잣집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런 기업들은, 기아차 같은 것도 어저께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기아차도 이거 보세요. 기아 같은 것도 이게 쓸데없는 걱정. 이게 보면 요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배당이 끝나니까 쭉 빠졌잖아요. 배당이 끝나니까 빠졌고,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좀 빠지면서 빠졌는데, 이런 기업들은 환율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기관이 어저께 많이 샀네요. 그죠? 기관이 어저께 많이 샀죠. 왜? 환율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아 현대차가 무조건 이게 환율 상승의 수혜란 말이에요. 현대기아차는, 근데 그 대신 작년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란 얘기. 근데 매출은 늘어났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기저효과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근데 1%밖에 안 줄잖아. 그죠?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나죠. 그리고 테슬라 살 바에는 나 같으면 현대기아차 사겠다. 테슬라는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퍼가 너무 높아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퍼가 몇 배야? 6배, 7배? 뭐 많지도 않잖아요, 얘는. 테슬라에 비하면은.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환율 그런 거 언제 그걸 어떻게 신경 다 쓰겠어? 환율, 금 가격, 돈 가격 오르고 환율 오르는 거 여러분들이 언제 다 신경 쓰냐고.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들을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 있는 종목인지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잘 되는 데가 전차군단.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제일 수출이 좋았어요. 그럼 뭘 봐야 돼? 반도체 자동차를 포트에 반도체 자동차를 넣든지 자동차 부품을 넣든지. 에라 나 모르겠다 그러면 현대기아차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특이한 건 하이브리드카 수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FT가 급등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는 코리아 FT랑 세방전지가 대표적인 종목인데, 하이브리드카가 잘 팔리면은 코리아 FT가 수혜죠. 코리아 FT. 그래서 코리아 FT가 빠지면 무조건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멤버십에서도 제가 6,000원에서
제가 이거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 오면 사도 됩니다. 얘기 말씀드렸던 게 요때 6,000원에서 얘도 많이 오르긴 했어. 근데 실적이 올해 좋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코리아 FT는 요 6,000원 있죠? 여기 6,00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야, 아마. 지금 6,800원인데, 요, 하이브리드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에 여기 왔었어요. 6,300원 왔었어요. 그죠? 6,300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죠? 이렇게 6,300원, 6,000원, 6,000원 이렇게 오면은, 요런 데서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코리아 FT 차트가 보세요. 실적이 좋으니까, 여러분. 지수보다 강한 섹터와 실적주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차트가 왜 이렇게 좋아? 실적 때문이죠. 세방전지 아까 LS도 구리 관련주죠. 세방전지 얘는 어저께 오히려 올랐죠. 세방전지 왜 올랐어요? 하이브리드카에 배터리 1차 보조 배터리 축전지 같은 게 필요하다면서요. 세방전지는 로켓 배터리잖아요. 로켓 배터리. 얘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1차 전지 관련주거든. 근데 얘가 2차 전지도 이제 해요. 하는데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해. 세방전지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카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좀 최근에 입지를 하고 외국인도 사고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카에 관심이 있으면 세방전지, 코리아 FT가 빠질 때 그것만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만 안 사면 되는 거잖아. 그죠? 뭔지 알겠죠? 수출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그죠? 누울 자리는 뭐다? 수출이 잘 되는 쪽. 그죠? AI로 한국이 가장 수혜다. 반도체 버릴 수가 없다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1분기에 반도체를 10조 이상 샀어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를 좋게 보고 반도체 주식을 좋게 보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빠지면요, 외국인이 가장 손해야. 1분기 16조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기아차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밸류업은 어차피 5월달에 또 밸류업 프로그램 다시 한번 또 2차 발표한다고 그러잖아요. 5월달에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타이어 관련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도 타이어를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저도 타이어를 이제 갈 때가 이제 되게 한 짝을 갈 때가 됐는데, 보면은 원래 내연기관 차 이렇게 휘발유 차 있잖아요. 원래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바꾸나봐요. 여기 서 있네. 일반 내연기관 차는 한 5년, 6년에 이렇게 한 번씩 바꿔도 되나봐요. 근데 전기차는 타이어가 수명이 짧대요. 2년, 3년. 왜? 전기차가 더 무겁거든. 이 배터리가 차 밑에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러니까 차가 무거울수록 타이어는 빨리 닳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내가 볼 때는 타이어 주식들이 이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가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가 빨리 닳아.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 수단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럼 뭘 봐야 돼요?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이런 주식들은 왜 이렇게 장기침이 나는지 모르겠네. 이런 주식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현대기아차만 실적 좋은 게 아니에요. 타이어 3사도 올해 1분기 실적이 다 좋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게 올랐지만,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갔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 관련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국 타이어 테크 안 빠지죠?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안 빠지죠?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사고 있고, 기관은 좀 팔고 있고.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넥센 타이어 요거 최근에 어제 빠졌는데, 요것도 내가 볼 때 기회 같아요. 자, 넥센 타이어도 최근에 좀 올랐다가 금요일 월요일 빠졌거든요. 내가 볼 때 요거 보면 기회 같아. 기관이 샀다가 좀 팔았는데, 이렇게 이틀 연속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기회 같아요. 왜냐면 넥센 타이어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자, 시가총액이요 8,700억이에요. 시가총액 8,700억인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000억을 벌었어요. 영업이익 1,000억이에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800억입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작년에 1,000억을 벌었는데 영업이익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800억이에요. 저도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 맞나? 한번 볼게요. 그만큼 맞잖아요. 내가 거짓말 안 한다니까. 영업이익이 아니고 순이익이잖아 이거. 작년에 1,020억을 벌었는데 올해 이거 전망치예요.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1,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기회라는 거지. 자 보세요. 작년에 매출액이 2조 7천억, 올해는 2조 9천억까지 늘어나요. 공장 증설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1,800억, 올해는 2,700억 예상.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또 배당도 주니까 요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타이어 주식들 최근에 뭐 물론 타이어 주식들은 평소에는 좀 사람들이 좀 무겁고 관심 없는 주식은 맞는데 실적은 결국에 나중에 실적이 반영이 될 거다. 알겠죠? 이런 넥슨 타이어도 제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관심이 좀 있어요. 넥슨 타이어 이제 앞으로 25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올해 말고 내년까지도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이 12%까지 늘어난답니다. 내년까지 공장 더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이런 거, 한국타이어 말고 한국앤컴퍼니라고 있어요. 한국앤컴퍼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한국앤컴퍼니 지주사 배당 많이 주던데. 한국타이어도 전기차 비중이요 15에서 25%까지 늘어나고요. 넥슨타이어 전기차 비중이요 8에서 20%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한국타이어나 넥슨타이어 같은 거는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타이어에서 수혜죠. 수혜. 빨리 다니니까 타이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까지 내가 케이스텍 이거 얘기하고 막 그랬죠. 동일세미컴 얘기하고 YC캠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기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는 어버 반도체 요런 거.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엔비디아도 이거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저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는 좀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설계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버 반도체처럼 얘네가 뭐 대단한 칩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MC 칩은 뭐 대단한 반도체 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버 반도체는 삼성전자에 MCU 칩을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로 진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버 반도체는 같은 거는 16,000원대 이렇게 이하는 괜찮아 보인다 이겁니다. 어저께 좀 올랐던데 어버 반도체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죠. 근데 16,000원 정도는 거기서부터는 16,000원부터는 그 이하는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들은 또 20,000원까지는 또 하루면 뭐 뉴스 나오면 하루면 또 가더라고. 이런 주식도 끼가 있어가지고 그죠? 요거 그리고 텔레칩스 같은 것도 최근에 좀 빠졌는데 자 저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물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셋미디어도 이거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에요. 칩셋미디어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근데 어버반도체도 이제 작년 실적은 안 좋았는데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올해 그 자회사가 윈팩이라고 있거든요. 윈팩이 아마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할 것 같고 어버반도체는 삼성전자랑 관계가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텔레칩스는 현대차랑 관계가 좋아요. 얘는 차량용 반도체 넘버원 회사잖아요. 근데 얘는 현대차랑 관계가 좋아. 그래서 텔레칩스도 좀 행보가 기대가 되고 텔레칩스는 30,000원 이상에서 사면은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텔레칩스도 보시면 요거 최근에 38,000원까지 이때 3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쭉 빠졌죠. 지금 여기 아무도 관심 없잖아 지금. 근데 이런 기업들은 또 30,000원까지는 또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26,000원이니까 그죠? 이런 기업들 너무 많이 볼 필요는 없어. 자 여기 보면은 그죠? 자 월봉을 보시면 월봉이 쭉 꾸준히 갔다가 월봉이 좀 빠졌죠. 왜냐면 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도 한 또 장이 좋아지면 30,000원 31,000원 정도는 또 갈 수 있겠다. 코리아FT 아까 얘기했죠. 사태가 살아있네. 코리아FT 얘는 6,100원이 맥점이다. 알겠죠? 자 거의 얼추 얘기한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딱 1시간 됐네. 얼추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자 잠깐 한번 볼게요. 타이어 주식들 좀 실적이 좋을 거. 지금 이번에 4월에 어려운 게 이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도 타이어도 있네, 그죠? 타이어 자동차도 있죠.
스타일 자동차, 뭐 방산도 괜찮은 것 같아. 뭐 LIG 넥슨 같은 것도 길게 봐서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장이 어려워도 좀 희망을 갖고 여러분 우리 좀 버텨보고 좋은 주식을 사고 좋은 주식을 샀으면 좀 보유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힘도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인데 지수 때문에 막 시장 때문에 내렸어. 그러면은 그 보유하고 그걸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기업에 문제가 없다면 그걸 좀 더 비싸게 팔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맨날 주식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화이팅!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자, 화이팅!